이번 사연은 식구들 돈을 등쳐먹던 신우가 돈도 다 돌려주고 쩔쩔매며 사과하게 만들었다는 사연인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결혼 10년차 맏며느리입니다. 남편은 이남 1녀 장남이고요. 4년 정도 연애한 후에 결혼을 했어요. 결혼식장에도 나타나지 않았던 시누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연애할 때 남동생하고는 몇 번 만난 적은 있었는데 여동생은 만나본 적도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본 적도 없었어요. 성별이 다른 동생하고 별로 안 친한가 보다 하며 그냥 넘어갔는데 집안의 골칫거리였다고 합니다. 여동생은 학교 다닐 때에도 술 마시고 남자들이랑 자고 여러 번 가출을 일삼다 출석 일수를 겨우 채우고 졸업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나이 많은 남자와 지방 소도시에서 동거를 시작했다고 해요. 남자는 작은 호프집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호프집 가게 안에 작은 골방에서 살림을 했고 2아이를 낳았대요. 그러다 지방에서 가게를 정리하고 서울로 올라와서 부모님 댁에 얹혀 살게 되었어요. 이때 시누이를 처음 만났는데요. 안녕하세요. 오빠랑 결혼하셨다면서요? 처음 만난 자리에서 저한테 했던 말입니다. 대가리가 꽃받친 것을 이때 알아봤어야 했는데요. 시누이네는 서울에 올라오면서 부모님께 6천만 원 정도 빌려갔다고 해요. 그때도 이때 차린 음식점이 잘 돼서 권리금도 받고 팔았고 다른 곳에 가게를 차린다고 했어요. 그러나 부모님한테 빌린 돈은 갚지 않았고 빌라로 이사를 했습니다. 처음엔 전세로 이사 간 거라고 말하더군요. 가게 팔아서 이윤이 많이 안 남았다고 했는데요. 재산세 문제로 이야기하다가 집을 구입한 걸 알게 되었어요. 빌려간 돈 갚으라고 할까봐 전세라고 말했다고 하는데 부모 자식 간에 돈거래는 하지 않는 게 상책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부모님은 주택연금으로 근근히 살아가고 계신데 시누이가 빌려간 돈 때문에 신용대출까지 추가로 받으셨다고 합니다. 생활이 어렵다고 쪼들린다고 하며 가족 모임을 할 때에도 계산할 때는 쏙 빠지던 시누이는 자기 시댁에는 돈을 엄청 쓰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난 명절에 시댁 가기 전에 잠깐 들른다고 집에 왔는데 트렁크에 시댁에 가져갈 한우고기 세트와 고급 과일 세트, 명절 선물 세트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친정에는 달걀 2판을 주고 가더군요. 얼마 이상 구입하면 1,000원으로 주는 건데 득템했다고 하면서 전 부칠 때 쓰라면서 주고 갔어요. 한 번은 시어머님과 함께 창고형 마트에 장 보러 갔는데 시누이도 따라 나섰어요. 결혼할 때 신용카드 안 가져왔다면서 시어머니한테 카드를 빌려 결제해달라고 했는데 나중에 돈을 보내주지 않았나 봐요. 어머님이 카드 결제 금액을 남편한테 내밀면서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인다고 금액이랑 사용처를 알아봐 달라고 하셔서 남편이 알게 되었어요. 남편이 시누이한테 전화해서 네가 필요해서 산 거면 네가 돈 내야지. 네가 염치라도 있으면 말이다. 그리고 너 땡땡이한테 돈 빌렸다며? 그거 아직 안 갚았지? 정확히 얼마 빌려간 거야? 웅얼거리지 말고 똑바로 말해. 처음에는 조근조근 이야기하더니 나중에는 언성이 높아지더라고요. 시동생한테도 돈을 빌렸는데 갚지도 않고 세월만 보내고 있었나 봐요. 그나마 시누이가 오빠는 무서워하는지 남편이 뭐라고 하면 찍소리도 하지 않더군요. 시동생한테 돈 빌려간 것도 잠깐 쓰고 준다고 300만 원을 빌렸는데 갚지 않아서 시동생도 소가리만 하고 있었나 봐요. 남편이 우선 시동생한테 300만 원을 주고 시누이가 빌려간 300만 원은 자기한테 갚으라고 매달 50만 원씩 보내라고 유예기간을 주었다고 합니다. 깨물면 안 아픈 손가락은 없지만 덜 아프거나 더 아픈 손가락은 있나 봅니다. 시부모님 행동을 보면 시누이를 안타까워하며 도와주고는 있으나 매번 뒤통수나 맞으시고요. 한 번은 통신사에서 미납 독촉 연락이 왔는데 알고 보니 시누이가 어머니 이름으로 명의 도용해서 3개나 핸드폰을 개통했던 거예요. 그 돈이 250만 원 가까이 되었는데요. 휴대폰 개통해주고 한 대당 수수료를 받는 거라고 하더군요. 처음엔 명의가 도용된 줄 알고 경찰서에 가서 신고하고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 시누이가 한 짓이라는 걸 알게 돼서 어머니가 신고를 취하하셨어요. 휴대폰을 개통한 게 7월이었는데 그 돈으로 아이들과 베트남 여행을 다녀왔다고 하더군요. 누구는 명의를 도용해서 사기치고 해외여행 다녀오는데 누구는 시장에서 파 한 단, 배추 한 포기 살 때 조금이라도 깎으려고 애쓰는 것을 보면 인생사 무상하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요.
오랜만에 시아버지 생신이라서 맛집으로 소문난 동네 식당에 예약을 했는데 시누이가 못 보던 차를 끌고 왔어요. 이번에 차를 새로 샀다며 모임에 와서는 식사비는 내지도 않고 백화점 가야 한다며 밥만 먹고 다른 곳으로 가버렸습니다. 새로 바꾼 차는 시동생 명의로 캐피탈에서 대출을 받아서 산 거였는데요. 자동차 담보 설정한 거라서 못 갚으면 담보 물건을 팔면 된다고 하며 시동생을 꼬드겼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별 문제 없었는데 매달 내는 돈이 연체되었는지 시동생이 한참을 시달리다가 결국엔 시댁으로 독촉장이 날아와서 저희도 알게 되었어요. 실제 차는 시누이 남편이 몰고 다녔는데 남편이 시누 남편을 불러다가 호되게 야단치고 대출 명의는 시누 남편으로 갈아타기로 했습니다. 시누 남편이 나이가 많지만 저희 남편이 서열상으로는 위였는데요. 그런 것에 상관없이 잘못은 잘못이라 남편이 화를 냈습니다. 능력대로 살라고 말해줬다고 합니다. 자존심이 많이 상했는지 시누이가 자기 남편한테 왜 그랬냐고 소리소리 지르며 지랄을 떨더군요. 지가 잘못한 건 하나도 모르는 것 같았어요. 등쳐먹을 데가 없어서 이제 막 사회생활 시작하는 지 동생에게 사기친 거나 다름없잖아요. 다시는 시동생한테 그 어떤 부탁도 하지 말라고 경고를 했어요. 시동생도 이번 일로 교훈을 얻었는지 다시는 누나와 연락도 하지 않겠다며 치를 떨더군요. 지난번에 아버님이 치과에 가셨다고 연락이 왔어요. 아버님은 얼마나 산다고 그 비싼 임플란트를 하냐고 틀니를 해도 된다고 하셨는데요. 65세 이상은 나라에서 틀니 보조 금액이 나온다고 그런 것도 다 알아봤다고 하시는 거예요. 가격적인 면에서야 틀니가 낫지만 틀니를 하면 이를 꼈다 뺐다 불편하고 씹을 때 불편하다고 들었는데 비용 때문에 틀니를 해야 한다니 서글픈 마음뿐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아버님 임플란트를 해드리기로 했고 살릴 수 있는 건 최대한 살리기로 하면서 치료 비용 견적이 약 700만 원 나왔어요. 아버님이 임플란트 했다는 소리를 듣고 시누이는 자기 남편도 임플란트 해야 한다며 어느 치과에서 했는지 소개해 달라고 하며 같이 가자고 하는 겁니다. 아버님이 치과 가시는 날 같이 갔다 오면서 시누 남편도 견적을 받았고 시누도 견적을 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치과에 같이 가자는 거예요. 시누이는 자기한테 필요한 게 있을 때 친한 척 다가와서 빼먹고 가는 스타일입니다. 안부 전화 한 통도 없던 신우가 그때부터 매일 전화하고 이모티콘 보내고 새언니 최고라고 우리 오빠가 결혼을 잘했다. 엄마는 좋겠네. 최고의 며느리를 둬서 하며 아주 비행기를 띄우는 소리를 하더군요. 시누이의 속내를 간파한 저는 시누이가 만나자고 하는 약속을 뒤로 미루기도 하고 약속을 바로 전에 취소하기도 하면서 만나는 것을 피했습니다. 시누이도 약이 올랐는지 연락이 뜸해지더니 자기 치과 시술은 하지 않기로 했다고 하더군요. 치과에 같이 갔으면 치과 비용을 저한테 덤탱이 씌우려고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시누이랑 가급적 만나지 않으려고 하는데 시누이 딸이 저희 집에 오는 걸 좋아해요. 저희 언니가 화장품 관련 업계에서 일하고 있어서 선물로 고급 제품이나 견본 제품을 가져다 줄 때가 많은데 제가 화장을 많이 하지 않으니 화장대에 많이 쌓여있는 걸 눈여겨본 모양이에요. 한두 개 가져가도 저는 알아채지도 못할 정도이고 조카 아이가 관심 있어 하는 건 주기도 했어요. 시어머니한테도 자주 가져다 드렸는데 조카가 저희 집에 오질 못하니 할머니 화장품을 몇 번 가져갔나 봐요. 어머님이 지난번에야 그 뭐야 입술 바르는 거 그거 좋던데 얼마나 줘야 살 수 있어? 라고 물어보시더군요. 립밤 같은 제품이야 비싸지도 않으니 가져다 드렸는데 조금 비싼 립스틱 같은 것도 없어졌는지 필요하다고 하셔서 사다 드렸어요. 그리고 집에 왔는데 가방 안에 두었던 립스틱이 없는 거예요. 분명히 외출할 때 가방에 넣고 차 안에서 바르고 가방에 집어넣었는데 없어졌어요. 혹시 몰라 조카한테 내 립스틱 없어졌는데 할머니 집에서 나오면 챙겨놔 달라고 동종 제품을 사진 찍어 카톡으로 보냈어요. 조카애가 알겠어요. 근데 그거 비싼 거 아니면 그냥 할머니 드리세요. 라고 답을 하더군요. 이제 중학생인데 화장에 관심을 갖고 남의 물건에도 서슴없이 손을 대는 것을 보니까 떡잎부터 글러먹었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거 네가 갖고 있니? 남의 물건 말도 없이 가져가면 절도야. 형사처벌 대상인데 아무리 가족이라도 남의 물건 가져가는 건 아니지. 말없이 가져간 거 있으면 다시 갖다 놓았으면 하는데 라고 카톡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외숙모가 자기를 도둑으로 몰았다며 시누이한테 난리를 쳤나 봅니다.
신우가 저한테 전화해서는 한창 예민한 사춘기 아이를 건드리냐고 도둑질한 거 봤냐고 하면서 지랄 연병을 떨더군요. 꼭 봐야지만 도둑이냐고. 도둑질 몰래 하지. 남들 다 보는 앞에서 하면 그게 도둑이냐고. 맞받아치면서 네 딸을 도둑으로 키웠냐고 저도 소리를 질렀습니다. 평소에 큰 소리 낼 일도 없었지만 이런 일로 큰 소리가 날 줄은 몰랐는데요. 고모, 부모한테 6천만 원 빌려간 거 그것도 아직 안 갚았죠? 거기다 동생 돈 갖다가 쓴 거는 다 갚았어요? 아니, 주제를 알고 소비를 해야지. 감당도 안 되면서 차 사고 해외여행 가고 지난번에 어머니 명의로 핸드폰 개통한 거 그거 모를 줄 알아요? 그 돈 갚느라 어머니가 얼마나 고생한 줄 알아요? 손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을 줄 알아요? 그거 다 고모 아이들이 보고 배우는 거예요. 애들도 그렇게 잘하게 하고 싶어요? 나중에 부모 등골 뽑아먹고 동생 등쳐먹으라고? 그런 게 다 사기인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씨부리는 거야. 네가 뭘 한다고 지적질이야. 네 애기나 잘 키워. 새언니 해줬더니 지가 뭐라도 된 줄 알아. 씨. 이라며 쌍욕을 하더라고요. 고모, 정신 차려요. 어른이면 어른답게 행동하고 부모님 걱정 좀 그만 시키고 그 버릇 못 고칠 거면 친정에 오지도 말아요. 여태 지멋대로 살다가 아쉬우니 찾아와서는 누구한테 행패해요? 서로 험한 말이 몇 번 오가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남편한테도 시누이가 이런 식으로 가족을 이용한다면 손절하겠다고 말했어요. 남편도 난감해하긴 했지만 저희도 살아야 하지 않겠어요? 언제까지 신우 뒤치다꺼리 해주며 시부모님을 부양해야 하냐고요? 내가 부양 의무를 갖는 건 시부모님 뿐이다. 시누이가 이런 식으로 금융손해를 계속 입힌다면 시부모님과 연 끊겠다 하고 강하게 말했습니다. 남편도 수긍했고 시댁에 가서 시부모님과 대화를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될 것 같더라고요. 시부모님은 시누이를 감쌀 것 같았습니다. 남편과 상의한 끝에 신우를 사기로 고소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동참하지 않을 것 같아서 저희가 피해본 것만 신고했어요. 경찰서에서 연락이 다 갔는지 신우에게 전화가 왔더라고요. 언니, 돈 갚을게요. 신고 취하해 주세요. 하더군요. 저는 신우가 뻔뻔하게 나올 줄 알고 긴 싸움이 될 줄 알았는데 이렇게 저자세로 나오니 좀 얼떨떨했습니다. 제가 말한 것들 다 갚으면 바로 취하해 주겠다고 했고 신우는 알겠다며 돈을 보내주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신우네 부부가 준비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데 벌금형이라도 받은 이력이 있으면 안 되는 것이라고 하더군요. 저는 신우에게 고소 취하하겠다고 하고 취하하지 않았습니다. 신우는 재촉을 하더라고요. 시어머니에게 피해 입힌 금액도 전부 돌려드리면 취하하겠다고 했고 신우는 부랴부랴 시어머니에게 돈을 입금했습니다. 이때 저는 신우와 통화 내용을 녹음했어요. 녹음 내용에는 신우가 사기친 거 인정하는 내용과 부랴부랴 갚겠다고 하는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녹음한 내용을 신우 카톡으로 보내고 앞으로 식구들 앞에 얼씬도 하지 마요. 아가씨는 나타나봤자 사기나 칠 사람이니까요. 만약 내 말 듣지 않으면 아가씨 사업 시작한 후에 이 내용 뿌려버릴 거예요. 내 말 알아듣죠? 했더니 신우는 읽기만 하고 대답은 없더라고요. 대답해야죠. 기분 나빠요? 하고 다시 카톡을 보냈더니 바빠서 답장이 늦었어요. 언니 말씀 알겠어요. 그렇게 할게요. 죄송해요. 이렇게 답장이 왔습니다. 신우부부가 준비하는 사업이 어떤 것인지는 밝힐 수가 없지만 저런 인간들이 그런 사업을 하는 것이 솔직히 기분 별로예요. 나중에 봐서 신우와 통화한 내용과 고소한 자료들을 공개해버릴까 생각 중입니다. 자기는 돈을 갚았으니 그만이라고 생각하겠지만 나머지 가족들이 소갈이 했던 것은 보상받지 못했잖아요. 자기 감정 상태에 따라 멋대로 굴고 사기나 치려하는 신우가 똑같은 일을 당하면 어떤 표정을 지을지 궁금하기도 해요. 제가 너무한 것은 아니겠죠? 못된 인간과의 관계에서 내가 칼자루를 쥐고 있는 것은 기분 좋은 일일 것 같습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라도 신우의 만행을 공개하고 신우의 사업이 중단되게 만들어야 하는 거 아닐까 하는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가요?